설린트르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저도 가르쳐 보고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C 언어랑 파이썬 이렇게 가르쳐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뭐 좀 그래도 좀 약간 핵심적인 부분만 이해한다고 하면 1시간 반 안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 분석은 다 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 구현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약간 저는 이렇게 정리한 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게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보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이 아시겠지만 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네,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네,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잘 안 보이셔도 네, 잘 보시면 돼요. 자, 컴퓨터 구성도 그렇고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크게 개념적으로 보면 네, 아시는 분은 뭐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약간 참아주시고요. 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게 뭘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뭐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가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듯이 그게 세 가지 플러스 원, 3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서 첫 번째 얘는 뭘까요? 입력.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입력이 나왔으니까 이건 뭘까요, 그러면? 출력. 그렇죠. 감사하고요. 여기는? 네, 여기는 처리. 맞아요. 네. 뭐,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 프로세스라고 하니까, 네, 이거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얘는 뭘까요? 처리와 뭔가 이렇게 어떤, 이게 컴퓨터 부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컴퓨터 살 때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키보드, 마우스, 약간 중요하죠. 모니터, 스피커, 이어폰. 아웃풋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CPU는 사실 저도 그렇게, 저는 CPU 별로 안 중요해요. 저도 게임을 별로 이렇게 안 해서. 근데 CPU의 P가 프로세스잖아요. 그 뭐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GPU도 P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P가 좋을수록 네, 컴퓨터 사용이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 중에 빠져있는 거 한 가지는 뭐죠? 메모리, 램, 뭐 그다음에 하드가 얼마냐, SSD냐, SSD냐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지,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 저장, 이 네 가지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그 구성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해볼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안 중요한 거 뭘까요? 제일 안 중요한 거 두 가지, 네 가지니까 두 가지가 좀 더 중요하고요, 두 가지가 좀 덜 중요하거든요. 덜 중요한 두 가지는 입력과 출력이에요. 이게 입력이랑 출력이 이게 프로그램을 처음 할 때는 가장 재미있는 요소인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가 코드가 되게 이상한 코드가 많아요. 이거를 잘하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건 약간 처음에 약간 착각이고요. 좀 중요한 거는 이 프로세스랑 이 저장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얼만큼 깊이 하냐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약간 여기에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입력에서 두 가지 입력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입력 방식 뭐죠? 키보드. 맞아요. 네,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파일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이게 아까 보셨던 CSV라는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받을 거예요. 공공 데이터를 CSV라는 파일로 받아서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모니터가 있죠. 네, 모니터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우리가 오늘 결과물로 워크샵의 약간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될 거는 이미지예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텍스트랑 이미지랑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해서 그 처리된 파일이 JPG나 PNG 이런 파일로 저장이 된다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출력은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오후에 이 파일 입력하는 부분과 이미지로 출력하는 부분은 점심 먹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이건 옵션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 할 내용은 키보드로 입력을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처리와 어떤 저장을 거쳐서 모니터에 나오게 되는 거를 점심 먹기 전까지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은 딱 저희가 저장이 사실 우리가 조금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간다면 저장 부분이 조금 재밌고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라는 건 뭐 수학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어떤 메모리에 그냥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보통 박스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박스에 값을 넣는 뭐 이제 그런 저장하는 것이 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 명절표 보면 1번부터 26번까지 뭐 이렇게 있으니까 편한 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 단순하게 변수라는 데다 저장하지 않고 어떤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하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저장하면 좋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순서대로요.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저장하면 좋을 때 리스트라는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변수랑 리스트라는 거 두 개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입력, 출력, 저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게만 하면 다 끝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것들은 이것만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게 저 처리 부분인데요. 처리 부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눈빛을 보면서 이해도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한 편인데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약간 인상 쓰시는 분들은 딱히 없고 저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눈빛이세요. 자, 그러면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처리도 제가 이거는 뭐 저도 제가 엄청 제가 책은 진짜 많이 돈을 주고 사요. 강의도 되게 돈 주고 많이 듣고 여기저기 특히 애기 낳기 전에 되게 많이 뭘 배우러 다녔는데 이렇게 정리한 사람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특허를 냈었는데 굉장히 심플한 설명 아닌가? 굉장히 훌륭한 설명인 것 같고요. 계산, 처리하는 부분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큰 개념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연산 부분이에요. 뭐 연산이라고 하면 뭐 그냥 계산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연산 부분과 그다음에 제어 흐름, 어떤 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가, 약간 이 로지컬 뭐 컨트롤 플로우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흐름, 마지막으로 함수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오늘은 함수는 또 이것도 배우자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함수 부분은 아까 뭐 이런 CSV란 데이터 읽어오고 그다음에 그래프 처리하는 정도 수준으로 함수는 그냥 이런 함수를 쓸 수 있다 정도로 간단히 다룰게요. 이것도 중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함수 부분을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 그 함수 딱히 몰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함수를 갖다 쓰는 방법만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둘만 남잖아요. 그래서 오늘 둘만 조금 아시면 되는데 연산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산이라고 하면 어떤 연산을 알고 있죠? 사칙연산 아주 훌륭하십니다. 사칙연산인데 사칙연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 중에 뭐 컴퓨터 우리 워낙 스마트폰 많이 쓰이니까 이게 무슨 기호죠? 곱하기요. 얘는 빼기, 얘는 더하기고요. 나누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 그대로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파이썬에서 연산, 그러니까 계산할 때 좀 특이하게 쓰이는 계산 기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곱하기가 2개면 제곱이에요. 그냥 곱하기 2개니까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좀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평소에 안 쓰이는 거 퍼센트는 모듈로 나머지 연산자라고 해서 나누기 말고 나머지예요. 이거 일단 보시면 아실 거고요. 하나만 더 하면 파이썬 3에서 추가가 된 건데 얘는 실수 나눗셈이고 얘는 정수 나눗셈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코드를 보시면 저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연산자는 왜 있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랑 컴퓨터랑 이제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기호를 쓰면 된다. 그래서 연산의 가장 첫 번째는 산술연산자, 지금 보시는 사칙연산, 저게 다예요. 아실 필요 없고 더 이상은. 두 번째가 비교연산. 비교연산은 아시다시피 이거 수학 기호랑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4가 이보다 크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수학에서는 뭐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엔 이런 키보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등호랑 등호의 기호를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이렇게. 대신에 반대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비교연산에서 딱 이거지만 아시면 되는데 비교연산에서 우리가 같지 않다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 같지 않다라는 기호는 컴퓨터에서는 보통 느낌표 이퀄, 그러니까 느낌표는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요 같지 않다는 게 이렇게 돼요. 반대로 같다는 거는 이퀄 기호를 2개를 씁니다. 이퀄 기호를 왜 2개를 쓰는지는 조금 이따가 시작하면서 바로 아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퀄 기호 저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럼 비교연산자까지 다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논리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쯤 되면 되게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논리연산자는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되니까 뭐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한 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디가 맞고 비밀번호는 틀리다. 아이디가 맞거나 비밀번호가 틀리거나 약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연결하는 데서 조건을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조건을 뭐 병렬로 놓는다거나 조건을 반대로 놓는다거나 이제 이런 데서 AND나 OR, NOT 이런 것들이 조건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때 쓰이는데요. 이것도 조금 있다가 이제 코드를 실제로 보시면 아 그냥 저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고 저게 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머릿속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실제로 데이터 분석할 때 아 이럴 때 저런 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그 전반 안 끝났죠. 네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흐름 저거만 하고 네 마칠게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네, 심플한데 뭐 머릿속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개념 잘 안 잡히시지만 코드를 보시면 아 그냥 저 얘기였구나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흐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흐름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거 빔 프로젝터에 이거를 지금 안보이 꺼놨잖아요. 그쵸? 제가 만약에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 얘가 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켜지고 이런 거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네, 그래서 크게 프로그램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A 아니면 B 뭐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선택 구조라고 해요. 뭐 굉장히 많은 경우 쓰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 비밀번호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것도 선택 구조예요. 그 다음에 뭐 자동문 앞에서도 사람이 서 있으면 문이 열리고 뭐 안 서 있으면 문이 안 열리고 이제 이런 것도 선택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거 물어볼 때 뭐 5번까지 뭐 물어본다거나 아니 뭐 이제 굉장히 뭐 게임 같은 거 보면 뭐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으면 막 계속 연속해서 타격을 한다거나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는 이 선택 구조랑 반복 구조 말고 마지막 구조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평소에 그 문장 읽듯이 1, 2, 3 이렇게 하는 순차 구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산도 산술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 3종 세트고요. 흐름도 선택구조, 반복구조, 기본구조인 뭐 순차구조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한테는 이건 사실은 뭐 딱히 구조라고 하기 어려워요. 위에서 아래로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선택을 통해서 복잡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 정도만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네, 우리가 오늘 할 정도 수준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선생님들께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치가 되신 분들은요, 그냥 요거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아나콘다 뭐 뒤에 중요하지 않고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 클릭하시면 검은 화면이 뭔가 하나 뜨면서 기본 웹브라우저 하나 뜰 건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검은색 화면을 끄시면 안 됩니다. 검은색 화면이 뜨는 게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실행시키는 뭐 약간 서버 같은 거라서 뭐 내부 서버인데요. 아무튼 검은색 창을 끄시면 주피터 노트북이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그냥 검은색 화면이 뜨면 놔두시고 네, 그냥 웹브라우저가 가만히 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잘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행을 하시면 네, 이런 화면을 네, 보시게 될 건데요. 네. 네, 지금은 제가 스크린 쓸 게 아니라서 네, 지금은 화이트보드 쓰려고 일단 이렇게 해놨고요. 네, 뷰, 여기 오른쪽에 뭐 좀 아시겠지만 New의 파이썬 3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뭐 타이핑이 느리셔서 못 따라오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 보여서 따로 안내를 안 드리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보내드린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은 뭐 이제 프로그래밍을 조금 타이핑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요거는 준비한 건데 네,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 안 하셔도 코드는 다 나중에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혹시 못 따라가셔도 상관없는데 오늘 이 시간 안에는 저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간 안에 꼭 못하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이 가장 요즘에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심플해요. 그래서 자, 처음 보시는 분들만 대답을 해주세요. 자, 얘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입력 처리, 출력 저장 중에 뭐랑 관련된 것 같으세요? 출력과 관련된, 처음 보는 분한테 대답하는 거죠? 네. 자, 얘를 이 소괄호를 열고 닫는 얘네들 함수라고 해요. 얘 설명은 크게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출력을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제공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앞으로 함수라고 부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파이썬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자, 이거는 지금 뭘 출력하라고 하는 걸까요? 굉장히 파이썬 직관적이에요. 47,567에 34,567 승을 출력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파이썬이 정수 계산은 이론적으로 메모리 한 개를 넘지 않는 한 메모리가 받쳐주는 한 계산을 해준 건데 정수 계산 네. 그러니까 지금 곱하기는 사실 우리가 뭐 이 정도 계산은 뭐 그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계산도 파이썬에서 되게 쉽게 해주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정수 계산에 있어서는 굉장한 파이썬이 이런 장점이 있어서 파이썬이 또 수학 쪽에서도 정수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숫자를 썼었는데요. 여기에서 작은 따옴표를 한번 써보시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자동 완성 기능이 좀 많이 있어서 작은 따옴표를 한번 누르시면 알아서 여는 걸 누르면 닫는 것까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안에다가 프로그래밍 처음 할 때 누구나 다 거쳐야 한다고 하는 헬로 월드 이거 안 하면 어디서 무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하셔야 돼요. 헬로 월드 안 해보셨나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배웠다고 하면 되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헬로 월드를 실행해보시면 실행시키신 방법은 Shift Enter가 가장 권장해드린 단축키고요. 여기 툴바를 보시면 플레이 버튼 같은 거 생긴 거 누르셔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을 미리 드리면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별 표시가 나온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잘 들어주세요. 처음에 안 되면 스탑 버튼을 눌러주세요. 멈추는 버튼. 그리고 다시는 안 되면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부분 될 건데요. 그래도 안 되면 커널이라는 메뉴에서 리스타트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타트라고 빨간색 뭐 되게 위험할 것 같지만 고장나지 않으니까요. 리스타트 시키시면 여기에서 뭐 파란색으로 커널 레디라는 말이 뜨면서 다시 리셋이 돼서 잘 될 겁니다. 아무튼 이거 슈퍼 노트북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실행과 다시 시작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요. 자, 이제 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출력이 이거 끝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프린트는 출력 함수고 이 출력이라는 이 소괄호 안에 내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면 컴퓨터가 출력을 해준다. 그게 출력에 대한 전체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저장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장 함수는 input이라는 함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건 어딘가에 저장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입력은 항상 데이터의 저장과 함께 갑니다. 제가 아까 저장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variable,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name이라는 저장 공간에 이 equal 기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같다라는 의미로 equal 기호를 쓰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equal 기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저장 공간에 대입한다라는 대입 연산자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력된 값을 name이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력 함수인 이 input 함수의 특징은 문자열 값을 입력받는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아까 숫자도 출력을 해봤고 문자도 출력을 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후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실행 Shift Enter.
자, 여기서 name은 input 이렇게 하면 네, 입력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네, 저장만 했기 때문에요. 이제 이거를 아까 거랑 배워서 연속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가 한 셀 단위로 실행이 되는데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연결은 되는데 뭐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는 뭐 궁금하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name이라는 저장 공간에 우리가 입력한 값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그 name이 저장 공간에 있는 값을 모니터에 출력해줬더니 얘는 제가 작성한 거고 얘는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약간 헷갈리니까 뭔가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더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더하기는 수학에서 값을 더할 때 사용하는데 문자랑 문자를 더하라는 거는 문자랑 문자를 연결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name이라는 저장 공간에 있는 값과 님 안녕하세요라는 이 문자열, 문장, 뭐 스트링 문장이라고 불러요. 이거 문장이라고 부를게요. 이 문장을 더하기라는 연산자로 연결시켜주면 두 개의 문자열들이 합쳐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시겠죠? input이라는 함수는 입력 함수고 입력 함수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저장 공간, 가장 기본적인 변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수에 저장을 하면 저렇게 우리가 원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파이썬에 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게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신 분들한테는 되게 재미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분명히 입력 함수인데 껄렁 이렇게 나오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input이라는 함수 안에 우리가 쓰고 싶은 메시지를 써주면 이렇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 누구니 안녕하세요는 이게 써줘도 되는 거지 얘가 컴퓨터가 사람을 인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변수의 이름을 제가 name이라고 준 이유는 이름을 저장할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이해하기 좋으라고 name이라고 쓴 거지 얘는 n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심지어 뭐 이렇게 z라고 넣어도 뭐 이렇게 넣어도 컴퓨터는 그저 얘가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 뿐이지 얘가 지금 엄청 똑똑해서 이름이 뭔지를 인식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출력과 입력과 저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조금 헷갈리는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 여기에서 문자열 값을 입력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실행하시다가 벌써 뭔가 특히 입력이 나오기 시작하면 선생님들께서 조작을 조금 서툴게 하시면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멈추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멈추고 다시 바꿔보시고 커널에서 리스타트 이렇게 해보시면 크게 문제 없을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한번 볼게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가 오류 메시지를 보지 않은 사람은 뭐 지구상에 프로그램을 열심히 안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프로그래밍 규칙을 몰라서든 아니면 내 실수로 오타가 나서든 분명히 오류가 날 건데 오류가 났을 때 사실 대부분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 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복사에다가 구글에 검색해서 붙여 넣으면 누군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뭐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코드를 보시면 저는 분명히 나이를 입력하라고 해서 나이를 입력했고 나이 빼기 4 했으면 3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에러가 났는지 봤더니 타입 에러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줄이 문제다. 이 줄에 네가 지금 뭐가 오류가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뭐 연산자를 쓰고 있다. 이 마이너스라는 이 연산자는 str, 아까 제가 스트링이라는 거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장과 int, 인티저라는 뜻이에요. 정수라는 뜻입니다. str 이 문자와 정수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분명히 얘는 36이고 얘는 4고 둘 다 숫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걸 보시면 문자열 값을 입력받는다고 해서 얘는 지금 36처럼 보이지만 숫자 36이 아니라 네, 문자 36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가 데이터의 성질이 지금 문자기 때문에 얘를 숫자로 바꿔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아까 보셨던 인티저, 그러니까 int라는 인티저, 네, 정수라는 뜻이고요. 실수로 바꾸고 싶으면 네, 플로트라는 거 쓰시면 돼요. 앞으로 뭐 이거만 int는 정수, 플로트는 실수. 플로트는 플로팅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가 실수 보면 소수점이 둥둥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 소수점, 뜰부, 움직일 동, 소수점이 떠다닌다 라는 의미로 플로트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z라는 값에 우리가 나이를 입력했을 때 이제 값이 제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게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력 함수로 들어오는 모든 값은 문자열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자열로 인식하는 값을 정수로 바꿔주거나 실수로 바꿔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함수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미리 명령들을 정의해놔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기능을 가져다가 쓰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name ag라고 바꿔볼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요.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을 어차피 한번 감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만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입력받은 값을 정수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함수 안에 함수를 또 저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네,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잘 보시면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는데 보시면 얘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니까 연결시켜줬죠. 나이도 문자열이니까 해서 더하기 연결시켜줬는데 age-4라는 얘는 지금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문자열들이랑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str이라는 함수로 숫자를 임시적으로 문자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실행 결과를 보시면 네, 뭐 이렇게 이 문자와 뭐 숫자를 입력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처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뭐 회원가입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달라고 하면 그 입력된 값이 어디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에서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여기서 선생님께서 계산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너무 4살 빼면 네, 인위적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다르게 보신 분들은 바꿔보실 수도 있고요. 자, 연산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술,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논리 3가지 연산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딱 보시는 순간 그냥 뭐 저런 얘기였구나 라고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 보시면 3 더하기 10을 출력해라고 했으니까 몇이 나올까요? 모니터에 13이 나오겠죠? 네, 우리가 암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3의 10제곱이니까 계산은 못해도 얘는 3의 10제곱을 출력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얘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아, 얘가 지금 나머지라고 하는 게 뭔지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3이라고 나올 거거든요. 제가 왜 3이라고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머지라는 거에 대한 개념 생각해 보시면서 값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거고 이 두 부분도 값을 넣으시다 보면 금방 아실 건데 이 나머지 부분만 선생님께서 좀 헷갈리시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숫자들 몇 개 넣어보시고 왜 값이 그렇게 나왔는지 기하적으로 보시면 아 이게 저런 의미구나 라는 거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럼 파이썬 처음 하시는 분 다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프로그래밍 언어가 난 태어나서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다. 이 정도까지 내가 깊이 있게 프로그래밍 배운 건 오늘 처음이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네, 선생님 지금 속도는 어떠세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어디서 그 약간 대학생, 경영학과 다닌 대학생 몇 명 이렇게 제가 그냥 뭐 약간 또 조그만 자리에서 한 적 있었는데 네, 그냥 이해력이 좋으시면 네, 되게 빨리 따라오셔서 저는 1시간 반 안에 우리가 목표하는 거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연산자입니다. 자, 비교연산자도 딱 보시는 순간 아, 10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면 얘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얘를 넣어볼게요. 자, 얘가 지금 10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참이다. true라는 거에 t가 대문자예요. 지금 파이썬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 중에 대문자에 써야 되는 거는 이 t랑 f밖에 없어요. true, false는 얘는 그냥 참이냐 거짓이냐 명제에서 참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얘는 거짓이니까 false가 나왔어요. 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같다라는 기호죠. 그래서 얘는 같지 않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라고 거짓이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얘랑 얘는 같지 않아 라고 하니까 낮으니까 true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얘가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이런 게 나머지 연산이죠. 3 나머지 2는 몇이죠? 저도 산수를 잘 못해서 얘는 2분의 3이니까 몫이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저도 되게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얘는 3 나머지 2니까 1이죠. 그 1이 1과 같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교연산자의 결과는 참인지 거짓인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크기를 비교하고 싶을 때 갖다 쓰면 되는데 결과는 참 또는 거짓이다. 비교연산자까지 했으니까 뭐가 남았죠? 논리연산자가 남았어요. 논리연산자는 보세요. true and true면 true예요. true and false면 false예요. false and false면 false예요. 그러면 false and true면 뭘까요? 그래서 얘를 논리곱이라고 불러요.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1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1은 0이고 0 곱하기 0은 0이죠. 그러니까 true를 1이고 false를 0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이너리니까요. 0과 1, 참과 거짓 이렇게 심플하게 봤을 때 and라는 애는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논리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거 맞으려면 아이디도 맞고 비밀번호도 맞아야지 이제 로그인 될 테니까 그럴 때 and를 쓸 거예요. 다음은 논리합이라고 불리우는 o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도 논리합이니까 0 더하기 1은 네, 참. 그럼 0 더하기 0은 얘는 거짓이겠죠? 네. 그래서 and라는 애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둘 다 참일 때 참이 나오고 or라는 애는 논리합이라고 불리워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연산자도 끝납니다. 마지막은 엄청나게 쉬워요. not이에요, not. 결과는 true. 그쵸? 부정이니까, 반대니까요. 반대로 not true면 false가 나오겠죠. 여기서 얘는 뭘까요? 왜 false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조건에 대한 부정을 이렇게 반대로 해주는 게
하시는데요. 얘도 오늘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 입력, 처리, 출력, 저장만 배웠어요. 맞죠, 선생님? 네. 입력에서 지금 input이라는 함수 배웠고요. 출력에서는 print라는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회 배울 거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은 끝났고요. 저장에서 생각해보면 변수랑 아까 연속된 저장 공간, 리스트라는 걸 배운다고 했었는데 변수도 금방 끝나가 버렸어요. 이제 리스트라는 거 한 개 남았고 제일 중요한 처리를 생각해보면 처리, 함수 빼고 두 가지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가지가 뭐였죠? 연산이었어요. 연산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가 산술, 비교, 논리. 다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연산 부분 다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만 남았어요? 흐름이랑 리스트만 남았어요.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애들한테 저희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연산, for, if, 리스트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산, 반복, 선택, 리스트 요 4개가 저희 학교의 1학기 시험 범위였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여기서 2가지밖에 추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앞으로 나올 for, if, 리스트라는 거 3가지를 아는 것이 오늘 워크샵에서 선생님들의 진짜 이게 내가 오늘 워크샵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데이터 분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은 가를 건데 시간이 아직도 무려 45분이 남았습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와서 지금 아주 베이스는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계속 달려갈게요. 별로 안 어려우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까 프로그램 처음 하시는 분들만 한번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코드를 쓰고 있는데요. 문맥상 다음 이 두 문장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파이썬 코드가 되게 간결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건데 if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 맞고요. else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다면 이 조건이 만약에 10이 3보다 크면 뭐라고 나오죠? 네, 10은 3보다 큽니다. 뭐 이렇게 말했었겠죠? 네. 10은 3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은 3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작동된 결과 10은 3보다 큽니다가 나와야 돼요? 10은 3보다 크지 않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 이유는 뭐죠? 이 조건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2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을 나눠주는 거는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실행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논리연산자, 비교연산자를 본 이유가 if에서 써먹으려고 사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저 결과가 바뀐다는 거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다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n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 n이라는 값을 숫자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고요. n이 2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면 뭐라고 하면 되죠? n은 짝수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n은 홀수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원리는 데이터를 키보드에서 받아서 그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랑 같으면 if에 해당하는 문단을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lse에 해당하는 문단을 실행하는 거죠. 이런 가장 뭐하여튼 실행해볼게요. 해보면 11 홀수입니다. 10 짝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비밀번호를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한 패스워드를 제가 1, 2, 3, 4라고 비밀번호를 정했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여기에 그럼 어떤 조건을 넣어야 될까요? 네, 여기에 참이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원리로 뭐 홈페이지건 어디건 다 이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을 뭐라고 만들면 되죠? 네, 패스워드가 자, 패스워드가 1, 2, 3, 4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저장되어 있던 값이랑 사용자가 입력하는 두 개의 값이 맞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패스워드랑 n이 같은지 보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같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네, 이 두 개 메시지 바꾸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선택이라고 하면 이게 다예요. 좀 전에 우리가 조건을 만드는 방법 배웠기 때문에 이 if라는 것 뒤에 어떤 조건을 넣으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게 실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에 해당하는 게 실행이 되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else라는 조건이 없어도 if만 가지고도 작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는 뭐 elif라는 것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시간이 되시면 조금 더 알아보시면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if라는 이 선택문 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if라는 글씨 뒤에 한 칸 띄고 조건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건 뒤에 땡땡. 그러면 조건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한 문단, if 밑에 한 문단이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이 if가 참일 때 실행되는 문장이고요. if 뒤에 있는 문장이 거짓일 때 어떤 명령을 하고 싶을 때만 else라는 걸 선택적으로 넣으시면 돼요. 네, 뭐 그렇다는 거. 이렇게만 보시면 if도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남았어요. for 반복문이라는 것과 list라는 것 딱 두 가지 남았는데 if가 이렇게 보시면 저게 약간 알 것 같은데 저렇게 쉬운 게 맞나 싶으실 텐데 쉬운 게 맞아요. 근데 이 if가 다른 애들이랑 섞이면서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if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복문 넘어갈게요. 자, 반복문은 크게 조건에 의한 반복과 데이터에 의한 반복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조건에 의한 반복은 안 봐도 돼요. 게임 만들 때는 조건에 의한 반복이 중요해요. 근데 데이터 분석할 때는 조건에 의한 반복은 거의 쓰이지 않아서 제가 조건에 의한 반복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데이터에 의한 반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리스트라는 거랑 같이 패키지로 하면 제 생각에는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선생님들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힘드시죠? 네.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지만 네. 자, 이제 힘든데 감사합니다. 네, 김지현 선생님. 네. 자, 이게 오늘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그 오전에 배우게 될 반복문과 리스트라는 거를 같이 볼 건데요. 이 리스트라는 애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아까 변수는 이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리스트라는 애는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싸줄 기호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감싸줄 기호를 우리는 대괄호로 써요. 네, 이건 규칙이에요. 파이썬에서 연속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대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얘가 1, 2, 3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네임 주는데 왜 저렇게 썼죠? 네,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맘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약간 가독성, 읽기 쉬우라고 이렇게 컴마 뒤에 한 칸씩 띄워주는 게 약간의 예의 같은 거긴 합니다.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데이터가 우리가 1번, 다음 2번, 다음 3번, 다음 4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그냥 쓰는 거예요. 저런 거 왜 해야 되지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는 데이터들이 연속적으로 관리하면 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자, 프린트 레인지.
전혀 안 신기하죠? 네. 데이터를 리스트라는 거에다 우리 저장을 했고 걔를 출력했더니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럼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재밌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거 파이썬 처음 해보신 분들도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자, 네임즈라는 애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임즈라는 데이터는 연속적으로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는 애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4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따가 4만 개 넘는 데이터들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네임즈라는 이 리스트에서 뒤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나한테 꺼내주세요 라고 지금 제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시킨 거예요. 네임즈라는 이 데이터의 뒤에서 첫 번째 데이터는 뭐죠? 5436이죠?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 뒤에서 첫 번째 거. 그런데 특이하게 컴퓨터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형태의 저장되어 있는 저장 공간의 순서는 0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면 12가 나올 것 같지만 컴퓨터는 얘한테 얘가 0번이고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네임즈라는 애의 인덱스라고 불러요. 네. 인덱스를 3번 인덱스를 꺼내주세요 하면은 3, 5, 4, 5를 되고 10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해보시면 돼요. 고장 안 나니까. 이렇게 하면 리스트의 인덱스가 범위를 넘었다고 우리한테 이제 경고를 해주면서 에러가 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리스트라는 애는 값을 순서대로 저장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걸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이름 바꿔볼게요. 제가 즐겨 쓰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창의적으로 쓰시긴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실행하는 순간 뭐가 나오죠? 보석이라고 나오겠죠? 자, 이건 데이터가 바뀌었지만 문법 코드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 names, append, p. 자, 이걸 보시면 사실 리스트는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리스트 핵심은 이게 왜냐면 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내가 데이터를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데이터의 값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리스트 안에는 데이터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할 때 length의 약자죠. len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이렇게 지금 원소가 5개가 있구나. 5개가 눈에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저게 별로 안 필요한데 나중에 데이터가 막 1000개, 1000개 넘어가면 저거를 은근히 잘 쓸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지만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 for 반복문만 데이터의 반복이라고 하는 for 반복문만 딱 하고 나면 오전 세션이 끝납니다. 기적적으로 1시간 반에 생각했던 건데 생각보다 더 일찍 끝난 이유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해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이 그 얼굴을 봐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결정이 되는데 제가 되게 지금 신이 난 이유는 선생님들이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신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저의 컴퓨터에는 제 컴퓨터의 램의 어디 한 구석에 딱 찾아보면 실제로 이 초파라는 상디라는 조로라는 우섭이라는 어떤 글씨가 1과 0으로 막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이 안에 실제로 정기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키보드를 치는 거 거기 CPU를 거쳐서 램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실행하면 네임즈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갔죠? 이렇게 있죠.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스트라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 애이기 때문에 마지막 들어온 애는 말번을 주는 거예요. 반복문이 조건에 의한 반복과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의한 반복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책은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맞지 않거든요. 네, 맞지 않지만 네, 이해하기는 굉장히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반복문의 문법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for A in B고 반복할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랑 B 중에 데이터 세트가 들어갈 위치는 어딜까요? A가 데이터가 많은 곳일까요? B가 데이터가 많은 곳일까요? 얘가 지금 큰 데이터 셋에서 순서대로 첫 번째 것부터 하나씩 뽑을 거거든요. A가 데이터가 많을까요? B가 데이터가 많을까요? 영어 문법상 B가 많겠죠. 네, A in B니까요. B의 데이터 세트를 넣고 이 데이터 세트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오게 될 건데요. 그 문법을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names라는 저장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0번째부터 순서대로 초파를 뽑아서 name에 잠깐 넣어놔요. 근데 얘가 반복할 때 시행하는 문장이 name 플러스 느낌표 화이팅이기 때문에 뭐가 출력되죠? name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초파. 그래서 초파 화이팅. 두 번째 반복될 때는 순서대로 하나씩 뽑는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상디라는 애가 여기 들어가요. 상디 화이팅, 조로 화이팅,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네, 반복이 되면서 내가 이 데이터셋에서 이거를 하나를 뽑아가지고 뭘 할지, 예를 들면 뭐 출석 부를 때, 뭐 누구 뭐 이렇게 할 때, 뭐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가 정해져 있을 때, 아니 데이터의 뭐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그것들을 한 번씩 쑥 순회시킬 때, 반복시키고 싶을 때, for라는 걸 쓰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약간 문법이 다를 수 있지만, for A in B라고 하면 B 데이터셋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A에다가 하나씩 뽑아와서 그거를 반복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오늘 데이터 분석에 많이 쓰이는 이유는 우리가 쓸 데이터가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0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쭉 훑을 거예요, 보통. 그래서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이 for 반복문을 오늘 하루 종일 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이번에 보니까 100번부터 이만큼의 그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업 시간 하듯이 1부터 20 하면 노가다를 해도 뭐 1분, 2분이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11만 23개의 정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이런 걸 컴퓨터한테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도와주는 함수의 이름이 range라는 애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아무튼 이렇게 그냥 할게요. 자, 보시면 얘가 이걸 치는 순간 10부터, 중요한 거는 10부터 11만 23까지 정수를 만들어냈어요. 얘가. 그러니까 range라는 함수의 특징은 A, B면 A 이상 B 미만의 정수 세트를 우리한테 만들어줘요. 왜 B는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에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거는 그 프로그래밍에서 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range라는 함수는 포함하지 않아요. 조금 더 쉽게 이번에는 range 10 하면 얘는 0부터 9까지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0번부터 시작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ange 10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선생님들께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냐면 2,10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부터 9까지. 제가 왜 2부터 9까지 했을까요? 9구단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 9구단이라는 거는 2단부터 9단이라는 큰 범위 안에
작은 반복이 또 어떻게 일어나죠? 네. 2단 안에 1부터 9까지, 3단 안에 1부터 9까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for j in range 1,10 i 곱하기 j 이렇게 한다고 비인간적이니까 i 곱하기 j 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패턴을 코드로 표현을 해서 2단부터 9단까지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컴마는 도대체 뭐냐? 컴마는 뭐냐면요. 아까 더하기는 문자랑 문자를 더할 때 쓰였는데 컴마는 숫자랑 문자든 숫자랑 숫자든 뭐 상관없이 앞에 있는 데이터 출력하고 한 칸 띄고 다음 데이터를 출력해줘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될 것 중에 출력할 때 프린트 함수 안에서 더하기를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컴마를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컴마를 보시는 경우에는 데이터 형이 타입이 서로 다를 때 제가 이렇게 쓰려고 한 겁니다. 얘를 굳이 정석으로 해주려면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컴마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시면 데이터를 표현할 때 편할 때가 더 많이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좀 어렵기는 해요. 여기서 처음에 i가 2였다가 애가 2인 상태에서 j가 1부터 9까지 반복이 되니까 i는 2인데 j는 1부터 9까지 쭉 반복되고 끝나면 얘가 끝났으니까 다음번에 얘가 올라가고 이 개념이 조금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 개념 모르셔도 오늘 뭐 연습 들으실 때 큰 지장은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되고 아무튼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25분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뭔가 Q&A와 뭐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파이썬을 처음 배울 때 제일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랜덤 함수예요. 제가 아까 함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프린트니 인풋이니 뭐 이런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였고요.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를 넘어가는 경우에 함수 꾸러미를 불러올 때 import라는 명령을 써요. 오늘 우리가 CSV나 뭐 그래프 그릴 때 저런 것들을 쓰게 될 건데요. 어쨌든 랜덤이라는 요 함수 꾸러미를 가지고 오고요. 저는 얘네를 다시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거 그냥 아까 했던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린트 네임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랜덤 점 쓰시는 방법이에요. 초이스 점 네임. 얘는 뭐냐면 랜덤이라는 함수 꾸러미에 속해 있는 초이스라는 함수를 내가 꺼내올 거다. 그런데 그 함수는 함수니까 소괄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으면 초이스 지금 뭐죠? 뭐하고 있는 거죠? 랜덤하게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레인지 오면 0부터 4까지 5번 0부터 4까지 5개의 데이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시면 i 값이랑 상관없이 얘는 5번 반복되면서 이렇게 네임즈에서 5개의 값이 랜덤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랜덤.셔플 느낌 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차이 아시겠죠? 셔플 함수가 실행된 이후의 네임즈는 섞입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걸 구현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쉬워요.
이것만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줘도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죠. 일단 게임적인 요소들을 랜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요. 네, 뭐 퀴즈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약간 스토리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언제 하고 뭐 내년에, 어젯밤에, 뭐 내일 모레 이렇게 해놓고 누구, 옆집 누구랑 뭐 아니면 무슨 선생님이랑 뭐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하나씩 다 골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문장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 지금 하고 지금 34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파이썬 기초가 지금 1시간 만에 끝났는데, 자, 입력, 처리, 출력, 저장이 있고요. 여기에서 입력은 키보드 입력하는 함수 뭐였죠? 인풋 함수였어요. 출력 함수는 프린트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저장은 기본적인 변수랑 리스트라는 거 배우셨고, 리스트라는 0, 1, 2, 3 이런 식으로 0번부터 차곡차곡 데이터가 들어간다. 데이터 추가할 때는 어떤 함수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어펜드라는 걸 썼습니다. 이 정도만 어펜드, 네, 잘 안 보이지만 네, 어펜드 마음속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제일 중요한데, 프로세스 여기 함수 빼고 나머지 큰 줄기 2개, 이쪽이 뭐죠? 연산, 이쪽은 흐름. 연산은 크게도 3가지로 나눴습니다. 맨 왼쪽은 일반적인 산술 연산, 가운데가 비교, 마지막이 논리. 그래서 and or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끝났고, 마지막으로 흐름. 뭐 크게 보면 2가지. 첫 번째가 선택에 의한 거, if라는 걸 썼고요. 두 번째는 반복. 반복 중에서도 조건에 의한 반복은 우리가 안 받고 데이터에 의한 반복. for A in B. 그래서 B에 있는 데이터를 A에다 하나씩 꺼내서 반복을 한다. 그리고 range라는 함수는 보통 A, B 이렇게 쓰면 A, 2, 3, B 미만인데 그냥 하나만 쓰면 0부터 그 숫자 이전까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여기까지가 네, 오후 세션 내용이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20분 동안 물어보시면 되고요. 식사는 자유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